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네, 4월 17일. 자, 오늘 수요일 장 끝나고 뭐 시장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한 주 동안 사실 지난 주말에 사실 이스라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부각이 돼 있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반격에 나설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 향후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도 조금 좀 오버한다면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좀 더 나아가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 근데 이제 유가는 뭐 지금 수준은 좀 $80 중반대인가요?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미국 달러가 초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환율도 전날에는 거의 1,400원 찍었었고요. 조금 내려왔지만 증시 분위기는 그렇게 뭐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은 뭐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시장적 리스크, 또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다음에 현재 유가,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 환율, 그다음에 증시, 요 진단점 한번 드리고 임중도원과 킵고이라고 해서 임중도원은 그 중국 고사성어죠. 네, 중국 고사성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 얘기입니다. 예,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지만, 그죠? 예,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그죠? 예. 자, 이 얘기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또 삶의 무게는 아주 무겁다. 그럼에도 갈 길이 멀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요 얘기를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keep going이다. keep going. 그죠?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죽어야 사는 시장. 음, 뭐 최근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그죠? 올해 들어서 물론 4월장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이렇게 시장이 죽었던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예정이 없던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미국 다우지수입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지금 한 2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2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좀 돌려 세울 수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좀 부담스럽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역시 부담스러웠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가까운 시일 내부터를 좀 따져보면, 그렇죠? 예. 가까운 시일부터 좀 따져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예, 지정학적 리스크 가장 크고,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 크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직전에 있었던 것이 뭐 예를 들면은 CPI가 예상치를 크게 또 상회하면서 물가 그래서 금리가 또 튀어 올라오고 하반기 연준이 한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한다라고 했었는데 빠르면 6월부터 첫 금리 인하 할 거라 했었는데 이것이 7월로 미뤄지거나 또는 야, 올해 세 번이 아니라 두 번 또는 일부에서는 야 그럼 올해는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어 라는 우려감들이 그죠? 증시 전반으로. 그러면서 또 이란 문제가, 또 이스라엘 문제가 좀 터져 나온 것이죠. 지금 뭐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정황상으로 보면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네타냐후는 뭐 사실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 그러면서 가자 지구를 침공을 하면서 뭐 사실 학살전을 벌였죠. 그런데 뭐 사실 외부에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제 공격을 했다. 이란은 당연히 보복 공격을 한 것인데 아시겠지만 사실 이미 뭐 48시간 전, 72시간 전에 미국과 주변국들에는 이미 그죠? 뭐 알렸다는 거잖아요. 사실 확전을 원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져서 사실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는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네타냐후는 지금 보면 삶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지만 이란 공격에는 반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고 퇴진 압력까지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강경파들, 극우 강경파들은 여전히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아마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란에 이번에 보면은 어, 아직은 뭐 본격적인 어떤 보복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뭐 네타냐후는 뭐 영리한 대응도 강조를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참을 만큼의 가벼운 보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를 인해서 이란에는 강한 보복을 하지 않는 대신에 가자 지역, 가자 지구에 대한 철저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 사실 학살이나 다름없죠. 그죠? 미국의 명분을 좀 얻는 그러면서 정치적인 입지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자, 결국에는 이 문제는 유가랑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적. 웃기는 건 그 두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지도 않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가는 85달러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잘 유지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음, 지금 유가는 85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4.67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걸 주간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요거는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6월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가파르게 금리가 올랐습니다. 미국채 장기물 10년물이.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4.98이니까 거의 5%까지 올랐던 거죠. 5%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쭉 미끄러져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냐? 거꾸로 움직입니다. 자, 이거는 이 미국채는 안전자산이지만 사실은 위험자산이에요. 뭐 최근에 움직이는 건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증시도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가 5% 찍고 주저앉으니까 증시는 작년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가파르게 상승해서 최근까지 상승했던 거고요. 4.5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됐었는데 4.5 넘어가면서 증시가 다시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4.67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도 그 룸이 이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된 이후에는 지금 이 채권 금리는 급등한 채권 금리 오히려 좋은 투자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4.5 이상에서 장기전으로 봤을 때 지금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거니까요. 굉장히 매력적인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채 장기물. 그래서 미국채 장기물에 투자하는 분들도 시간 투자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환율. 지금 우리 환율은 어제 1,400원을 일시적으로 찍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빠져서 1388까지 139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뭐 구두 개입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환율이 급등하면서 무슨 뭐 현대차나 뭐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증시에는 악재입니다. 외국인들이 환차손, 그죠?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이 이룰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지금 1,400원이라는 거는 상당한 공포입니다. 사실은 1,400원을 넘었던 시점 과거 97년도에 IMF 그 다음에 2008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금융위기 때 거기가 여기에요. 1,400원 넘어서서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그리고 언제 있었냐면 2022년 그죠? 여기 2022년 2022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이 지금이 1,4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환율 방어에 나서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뭐 이거까지는 그렇고, 자, 일단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위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400원은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2022년도에 이 자리도 1,400원 넘었었던 자리잖아요. 2022년도 거의 뭐 말입니다. 10월 말 거의 한 11월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코스피입니다. 그죠? 코스피. 음. 사실 2022년 말에 좀 마지막으로 빠졌다가 거기가 아마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올라섰다가 좀 밀렸었지만 2023년부터 사실은 시장은 이렇게 좀 돌았었고, 그죠? 우리 환율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가 한 요 자리 정도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뭐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서면서 증시는 급락을 했고, 그리고 환율이 2022년 10월에 고점을 찍으면서 10월 달에 증시가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밀려서 23년 1월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바닥을 치면서 그때서부터 또 환율이 가파르게 빠졌고 이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1,400원을 너무 가까이 되고 있는 이거는 위기면서 또 한 번의 또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거는 환율이 증시는 급락했다라는 얘기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지금 3거래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해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매수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연 3거래일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최근 몇 거래일만 벌써 3만 계약을 넘었습니다. 시장은 좋지 않게 보는 거죠. 3조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냐면 항상 저희가 일시적으로 조정이나 아니면 깊은 조정 이후에 저점이라고 찍었던 자리들이에요. 찍었던 자리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볼 건 뭐냐면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힘없이 2600선이 또 주저앉은 것이죠. 2600선이 좀 주저앉았다.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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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시게 되면 비슷비슷합니다. 여기도 위기였고 여기도 위기였습니다. 그죠? 사실 이때는 이제 금리 너무 끈적거려. 그죠? 물가가 너무 CPI 물가 너무 끈적거려요. 그래서 금리를 금방 못 내려. 그죠? 환율도 튀어올라. 그죠? 금리도 그죠? 예. 자, 빠졌던 금리가 좀 다시 반등이 나오고.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늘 이런 시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죽어야 산다. 추세적으로 대세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죠. 어차피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면 결국에는 그죠? 뭐 기존의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 뭐 이쪽이고요. 그죠? 전면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또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지금은 뭐 이렇게 크지 않고요. 그죠?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 악재로 시장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가격 매립이 생기는 구간에 올 수도 있다. 반면에 아주 극단적으로 왜냐? 그동안에 네타냐후는 사실 상식 밖의 결정들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조금 더 좀 부담스러울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 대략 2,500 뭐 조금 더 좀 본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이 환율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1,400원 찍는 지점.
또는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1,400원 이상에서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1,400원 이상 올라간다는 건 시장의 또 공포지만 오히려 그 공포 이후에는 늘 기회가 왔다라는 것도 시간과의 싸움을 통해서 좀 이겨낼 수 있다. 그걸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번 주 굉장히 어수선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이 단기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럴 때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뭐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 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럴 때는 신용거래는 하면 안 되죠. 그죠? 주가가 빠지든 뭐 어떻게 됐든 내가 버티고 갈 수는 있는데 신용 물량은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서 가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양 이틀 비가 그냥 엄청나게 왔거든요. 저희가 있는 데는. 그런데 오늘은 또 해가 뜨면서 그냥 바싹 또 마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젖은 옷은 자, 비가 오면 이거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비가 오면 옷은 젖을 수 있다. 그죠? 비가 오면 옷은 젖을 수 있다. 그죠? 비를 안 맞을 수는 없어요. 한 방울도. 하지만 해가 뜨면 비가 멈추고 해가 뜨면 젖은 옷은 바싹 마르게 되어 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응? 여기 나타나죠. 비가 온이고, 그죠? 젖은 옷이 바싹 마르는 동네에,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아직 비가 오고 있어요, 시장에는. 하지만 비가 다 내리고 나면 바싹 마르게 될 것이다. 이 이후의 시장까지도 보고 가야겠다. 자, 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소 좀 완화되고,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소 좀 완화되고, 그 다음엔 결국에는 다시 금리. 그리고 어디입니까? 실적으로 가겠죠. 이미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어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미국은 실적 발표 시작을 했습니다. 금융주, 은행주부터. 그죠? 자, 조금 더 부담스러운 사항이 조금 더 연출될 수는 있겠지만 위기 이후에 또 기회가 왔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지금 반도체 쪽하고 뭐 사실 저도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이 두 가지만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지금 이미 좀 빠졌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버티다가 버티는 게 깨지면서 지수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한 거고 이쪽으로 매도가 이제 급격하게 나온 건데 만약에 뭐 대략 한 7만 5천 원에서 한 7만 6천 원 정도 되는 이 구간에 다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가격매이 생기는 쪽으로 볼 수 있다. 그죠? SK 하이닉스 아직까지는 뭐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작년 영상에 2023년 1월 여기였죠? 예, 우리 유튜브 영상에서도 또 국고처에서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제 바닥이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라고 했죠? 어디? 1년 반 동안. 사실 지금 계속 1년 반 정도 됐어요, 지금. 진행형입니다. 올해 실적은 하반기까지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다만 미리 1년 이상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주들 HBM부터 시작해서 그죠? 온 디바이스 AI, 뭐 CXL,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유리판에서 해가지고 뭐 D램, 뭐 낸드, 뭐 EUV까지 등등등등 계속해서 뭐 디자인하우스, 팹리스부터 해갖고 전체적으로 다 한 바퀴씩 다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움직였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테스 같이 그동안에 철저히 소외받은 거죠. 작년에 우리가 건드렸던 반도체, 작년 초에 건드렸던 반도체 치고 딱 하나 못 오른 게 얘였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최근에 2만 원을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급등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후발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그죠? 미국 반도체 투자 확대하고 삼성도 보조금 받고 투자 확대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반사이익을 좀 누리게 될 것이다 해갖고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오늘 22%나 올랐는데 잘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그동안에 최근에 오른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못 오른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다. 최근에 EUV 쪽에서 제가 FSD를 한 2만 5천 원 정도 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이게
25,000원부터 한 35,000원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뭐냐? 그동안에 못 움직였던 겁니다. 동진 세미캠, EUV, SNS텍, EUV 관련해서 그런 종목이죠. 그 다음에 뭐 후공정 업체들 중에서 유니테스트 같은 거 이거는 뭐 정말 모르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못 오른 종목들 뭐 지금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거 논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 자, 뭐 예를 들어서 HBM3용 리플로우 뭐 이쪽에서도 이 장비 리플로우 장비 쪽에서도 STI 저는 이 자리는 또 매수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미국 반도체주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게 다 깨지진 않았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진행형입니다. 다만 시간이 뒤로 가면서 이제 후퇴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 지금 빠져있던 제약바이오가 다시 또 튀어 올라갈 것이다. 하나만 볼까요? 오늘 HLB는 사실 HLB는 저는 이 3만 원대 시작을 하고 4만 원, 5만 원대 한 거를 최근에 팔았다라고 그랬죠.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뭐 지난주 초반에 좀 저가에서 좀 매수해서 좀 올라와서 뭐 조금 팔고 일부는 좀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남 치료제 지금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HAB는 리보세라닉, 칼릴리주마 이 병용요법 이게 중국에서 보시면은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HAB 오늘 중국에서 간암 치료제 그 가이드라인 등재가 되었다. 요거는 뭐냐면 1차 치료제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간암 치료제 가이드라인에서 우선 권고, 그죠? 우선 권고 요법으로 등재가 되었다라는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1차 치료제로 그러니까 표준 치료제로 자리를 잡았다. 이 소식에 장중에 조금 땡기긴 했는데 역시 힘이 없습니다. FDA 이슈를 기다리는 거죠. 사실 정황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5월이잖아요. 5월 16일. 4월까지는 좀 기다려 보더라도 뭐 사전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긴 한데 그죠? 그렇게 되면 잘 됐을 때 이 주식값이 뭐 엄청나게 급등하겠지만 후속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전반으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후퇴해 있는 제약바이오 전반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승인 지금 뭐 HIV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항암 치료제, 그 다음에 뭐 기술 수출, 뭐 임상 모멘텀, 뭐 M&A 뭐 이런 등등등등 모멘텀. 근데 예를 들어서 신약 승인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후발주 이건 간암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오스코텍, 유한양해, 오스코텍, 유한양해 이런 거 폐암 이런 건 한번 계속해서 이 눈치를 보면서 가져가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시장 전반으로는 자 종합해 보면 지금 시장 전반으로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그다음 우리 국내적으로 환율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죽어야 사는 시장이다. 왜? 모멘텀이 없을 땐 가격 매력이 최고입니다. 가격이 싸지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환율 1,400원 1,400원 이상대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을 가능성 그렇다면 증시도 그쯤 저점을 만들게 될 것이고 아까 임중도원 킵고인 얘기를 드렸죠. 임중도원과 킵고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짊어진 삶의 무거운 내 짐은 무겁다. 그리고 갈 길은 멀다. 그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킵고인이다. 자, 한 주 동안에 참 힘드시겠지만 힘들 내시고 주말 국고초와 드라이빙 토크 통해서 또 진단 드리고 전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